휴식을 좀 취하셨으면 여러분들도 좀 충전이 되셨고, 저도 이제 충전이 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어서 우리 사회복지 실천 과정 5단계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첫 번째 접수 및 자료 수집 단계, 두 번째 사정 단계, 세 번째 계획 수립 단계, 네 번째 개입 단계,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평가 및 종결 단계, 이렇게 5가지 단계여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 사회복지 실천 과정 두 번째 단계 사정에 대해서 지금 계속 이렇게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다시 이어서 수업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에너지도 충전을 했고 또 휴식도 했으니까요. 지금부터 또 새로운 마음으로 열심히 또 수업에 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는요, 우리 사정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배웠고요. 또 개인을 대상으로 사정, 또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사정, 또 사회 환경을 대상으로 하는 사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요, 이 사정을 할 때 사정에 유용한 도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사정에 유용한 도구는요, 가계도예요. 가계도. 자, 가계도는 각 가족 구성원이 2 내지 3세대에 걸친 가족관계를 생물학적, 법적, 그리고 정서적으로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를 간단한 그림으로 표시하는 것으로 가족들 스스로가 세대 간에 반복되는 관계 유형을 찾고 현재 제시된 문제의 근원을 찾는 데 매우 유용한 도구로서 항상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가 함께 작성해야 하는 것을 우리가 가계도다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이 가계도의 핵심은요, 2 내지 3세대에 걸친 가족관계를 생물학적, 법적, 그리고 정서적으로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를 간단한 그림으로 표시를 하는 것을 우리가 가계도다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이 가계도는요, 사회복지 실천에 있어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사정 도구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 가계도의 정의 정도는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셔야 되겠어요. 자, 가로 열고 가로 닫고 뭐뭐는 각 가족의 구성원이 뭐 이렇게 나왔을 때 이거 가계도구나 라고 답을 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자, 이 가계도는요,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가 함께 작성해야 돼요. 일방적으로 사회복지사가 작성하는 것이 아니고요. 또 그렇다고 해서 클라이언트가 일방적으로 작성하는 것은 아니고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가 함께 이제 접수 및 자료 수집을 하고 사정 단계에서 이 사정 도구로서의 가계도를 한번 그려보는 거예요. 그려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회복지에 있어서 사회복지 실천에 있어서 아주 널리 사용되는 사정 도구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가족복지론을 배우고 계시겠죠? 이 가족복지론에서 아마 이 가계도를 세부적으로 한번 그려보는 그런 시간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 큰 개념만 여러분들한테 이해를 돕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가계도를 통해서 가족 구조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 또 가족 내에서 클라이언트의 위치, 가족 사건에 대한 이해, 또 가족의 상호작용을 분석함으로써 문제를 사정하는데 아주 유용한 그런 사정 도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림 10-1은 각자 원가족에서 부모 중 한 사람의 알코올 중독 문제가 있고 본인은 가족 내에서 가중한 책임을 맡았던 자녀라는 공통점을 가진 부부의 가계도를 한번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가계도를 그릴 때 이 범례가 있어요. 상징 기호. 자, 여기 이제 남성 같은 경우는요, 네모로 표시를 합니다. 또 여성은 동그라미로 표시를 해요. 그래서 이 나이는 요 안에다가 숫자를 표시를 하죠. 그러니까 60살인 남성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출생 연도는 요 41년생 여성이죠.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됩니다. 자, 사망 연도는 96년도에 사망한 남성 이렇게 표시를 하고요. 자,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되면요, 이제 사망을 한 거죠. 자, X표 이제 사망을 했는데 이 사망한 이것을 한번 읽어보면요, 41년도에 태어나서 96년도에 사망한 남성을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됩니다. 자, 결혼. 그리고요, 요게 이제 그 파워포인트가 그 슬라이드 쇼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를 못해가지고 했는데요. 여러분들 그 G 클래스룸이나 구글 클래스룸에다가 첨부 자료를 올려놨으니까요. 여기 보시면 이 결혼 표시나 동거 표시, 별거 표시, 이혼 표시가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표시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혼은 삭선이 2선, 별거는 1선, 뭐 동거는 점선, 결혼은 이게 실선으로 이렇게 연결이 돼 있죠. 또 이제 상호작용 유형을 나타내는 상징들 보면 이 친밀한 관계, 이렇게 2선으로 돼 있죠. 서먹한 관계, 1선으로 돼 있죠. 친밀과 갈등 관계. 친밀했다가 갈등을 일으키는 거죠. 갈등이 있는 관계는 이렇게 번개 치는 거죠. 번개. 자자자작, 지지직. 자, 초점이 집중된. 남성이 여성에게 관심이 많이 있는 거죠. 속박적인 관계예요. 한쪽에 있는 거죠. 그리고 속박과 갈등 관계. 이렇게 표시를 하고요. 또 이건 단절된 관계. 남성과 여성이 단절된 관계를 표시할 때 이렇게 상징 기호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요, 한번 이제 가계도를 그려봤는데요. 아까 그림 10-2 가계도의 예시인데, 이걸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이거 한번 읽어보면요, 이렇게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어요. 자, 40살인 남성과 38세 여성이 결혼을 했죠. 이 결혼을 했어요. 몇 년도에 결혼을 했나요? 1993년도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40세의 남성과 38세의 그 여성은 지금 갈등 관계에 있어요. 지지직 그랬죠. 갈등 관계에 있습니다. 이 40대 남성과 이 38대 여성의 사이에는 딸 14살의 딸이 있고요. 또 12살의 아들이 이렇게 있네요. 그래서 이 딸은 14살인데 성적이 우수하고 다재다능한 그런 딸이에요. 그리고 12살 아들은 신체가 허약하고 심한 아토피를 앓고 있네요. 그런데 딸하고 엄마하고는 이게 갈등 관계를 일으키다가도 또 관계가 친밀한 그런 관계를 유지를 하고요. 엄마하고 아들은 아주 친밀한 그런 관계를 유지를 하고 있네요. 자, 그런데 이 아빠는요, 40살 아빠는 이혼을 했네요. 자, 이 아빠는 이혼을 한 그 부모, 69세의 아빠와 68세의 엄마 사이에서 태어난 셋째 아들이네요. 첫째는 45살 딸이고요. 둘째는 42살의 딸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 동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1세대, 2세대, 3세대에 걸친 이 가계도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아빠는 이 40살의 그 남성은 아빠하고 관계가 아주 안 좋네요. 그 아빠가 69살인데요. 알코올 중독, 가족폭력, 가족 유기를 했고요. 그 68세는 이혼 후에 연락이 두절이 된 상태입니다. 자, 그 엄마는요. 엄마의 외할아버지는 66살이에요. 그리고 외할머니는 64세네요. 그래서 그 사이에 장녀로 태어났네요.
그 동생으로는 남동생 둘이 있는데 하나는 36, 하나는 33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가계도를 읽을 줄도 알아야 되지만 가계도를 이렇게 그릴 줄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엄마가 지금 보험 설계사이면서 잦은 가음을 하네요. 그리고 엄마 이 38세 여성의 엄마는 알코올 중독,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64세 엄마와 38세 이 엄마는 관계가 굉장히 친밀한 그런 관계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계도를 그릴 줄도 알고 또 가계도를 읽을 줄도 알아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고요. 더 좀 구체적이고 또 실습하는 내용들은 가족복지론에서 여러분들이 더 상세하게 배우시면 좋겠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우리 유용한 사정도고 생태도예요. 생태도. 자, 생태도는 클라이언트 개인이나 가족이 외부 환경 체계들과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를 그림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계도 이렇게 그렸다 그러면 가계도를 둘러싸고 있는 이 개인이나 가족이 외부 환경, 뭐 주민센터라든가 교회라든가 학교라든가 회사라든가 뭐 복지관이라든가 이런 데하고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그림으로 나타내는 것을 생태도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까 가계도에 대한 정의를 여러분들이 거의 외우다시피 알아야 되듯이 우리 생태도는 기본적으로 클라이언트 개인이나 가족이 외부 환경 체계들과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를 그림으로 나타낸 것, 이 정도의 개념을 여러분들이 꼭 숙지를 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와 환경과의 관계 또는 가족과 환경과의 관계에 대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도록 돕는 사정도구라고 할 수가 있어요. 생태도. 그래서 생태도와 가계도 헷갈리지 않도록 하시면 좋겠어요. 자, 생태도는 클라이언트의 양육 환경과 유지 환경의 종류와 관계의 질, 그리고 체계 사이의 에너지의 흐름을 보여줌으로써 가족에 대한 현재 지역사회 자원이나 체계들의 영향과 상호작용의 변화를 보여주는 그런 사정도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생태도는요, 가족이 지역사회에서 얼마나 많은 외부 체계들과 관계를 맺고 있는지, 고립의 정도는 어떤지, 관계의 질은 어떠한지를 보여줌으로써 가족 내부에 대한 이해와 함께 외부와의 연결과 적응 정도를 파악할 수 있게 해주는 아주 중요한 사정도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는 방법은 이제 잠시 후에 제시를 하듯이 그림 10-3처럼 우선 클라이언트와 상황에 초점이 되는 가족 도표가 원안에 표시를 하고요. 다른 의미 있는 체계들과 가족들과의 관계를 선으로 표시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 생태도는요, 체계적이고 생태학적인 관점에서 가족을 보는 데 도움이 되고요. 사회복지사들이 전통적인 케이스 기록이나 사회력을 보완하는 데 사용하는 아주 중요한 우리 사정도구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한번 살펴보면요. 우리가 요 상태를 이렇게 그린 것을 보면 요거에 이제 가계도죠. 가계도. 이 원 안에 들어가 있는 거요. 자, 이 김정은 씨는 지금 45세네요. 이영희 씨는 40세예요. 근데 이 김정은 씨 45세는 조혜리 씨하고 이혼을 했네요. 42살에 조혜리 씨하고 이혼을 하고 이영희 씨하고 결혼을 한 거예요. 그래서 김정은 씨와 조혜리 씨 사이에는 경이라는 딸이 있어요. 16세 약시네요. 이게 딸이 있어요. 그리고 김정은 씨와 이영희 씨 사이에는 경우라는 아들과 경훈이라는 딸이 있어요. 그러니까 경훈은 12살이고 경훈이는 10살이네요. 그래서 이렇게 그리는 것을 우리는 가계도다라고 이미 배웠습니다. 이 가계도에다가
이 가계도를 이제 원으로 이렇게 딱 표시를 하고요. 이 사람들이 주변 환경과 주변 체계 간에 어떤 관계를 유지하느냐를 그린 것을 우리가 생태도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 김정은 씨를 한번 보면요. 그 김정은 씨 보기 전에 요 법례를 한번 보면요. 요 실선은 보통 관계예요. 그리고 이게 두꺼운 선은 또 밀접한 관계를 얘기를 하죠. 그리고 에너지 흐름의 방향, 이게 하살표로 이렇게 표시를 하고요. 점선은 소원한 관계를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지지직한 것은 갈등 관계를 표시를 해요. 그래서 이제 김정은 씨를 한번 보면요. 김정은 씨는 굉장히 취미가 낚시인데요. 이 아주 낚시를 굉장히 낚시광인가 봐요. 예, 두꺼운 선으로 이렇게 밀접한 관계를 표시가 되어 있죠. 근데 김정은 씨는 지금 회사원인데 이 직장하고 굉장히 갈등 관계를 일으키고 있는 상황이네요. 네. 이렇게 주변 환경과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는 것입니다. 자, 이영희 씨는 꽃집을 다니고 있나 봐요. 직업이 꽃집을 운영을 하거나 꽃집을 운영하는데 아주 활발하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종교 활동으로 성당을 다니는데 이 성당도 아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아주 에너지 흐름이 아주 강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외할머니하고는 이렇게 갈등 관계를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가족에게 이웃이 이렇게 있어서 보통 관계를 유지하고요. 또 특수학교, 예능 특수학교가 있는데요. 특수학교가 있는데 이게 이제 뭐 소원한 관계를 유지를 하고 있네요. 그리고 경희 같은 경우는 16세 약시로서 병원에 이제 자주 왔다 갔다 하고요. 또 학교하고는 이 담을 쌓고 있네요. 갈등 관계에 있네요.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하고요. 그리고 외할아버지하고는 완전히 단절되어 있는 상태에 이렇게 표시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림 10-3번 요것을 보면요. 이 생태도를 보면 이 가계도에 나타나 있는 그 가족 구성원들이 외부 체계와 또 외부 환경과 어떤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어서 이럴 때 누구에게 도움을 청할 것인지 또 누구에게 이 누구와의 관계를 더 돈독하게 만들 것인지를 이 생태도나 가계도를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이 생태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사정에 도움이 되는 사정도구, 우리 가계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두 번째 생태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세 번째는 사회도예요. 사회도. 영어로 말하면 소시오그램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소시오그램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 소시오그램은 번역하면 사회도라고 하는 거니까요. 사회도라고 쓰던 소시오그램이라고 쓰던 거의 비슷한 용어다라고 할 수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사회도는요, 상징을 사용해서 집단 내에 구성원들 간의 상호작용을 표현하는 그림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구성원 간의 개인적인 수용과 거부 및 집단 내에 대인관계를 평가하는 데 사용하는 기법이 사회도다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이 사회도는요, 그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 C라는 사람, D라는 사람, 뭐 E라는 사람, F, G, 뭐 이 집단에 있어서 집단 내의 구성원들 간에 어떤 관계를 유지하는지.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은 B를 좋아한다. B라는 사람은 C를 좋아한다. 그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은 서로 좋아한다. 이게 하살표를 통해서 좋아하는 친밀관계 또 갈등관계를 표시를 하는 거예요. 이제 교수님이 종종 여러분들하고 이제 면담을 하다 보면 이제 이런 내용을 많이 물어보죠. 누구누구는 우리 반에서 누구하고 제일 친하니?
친하게 다니는 사람은 누구이니?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소시오그램이에요. 사회도를 그리기 위한 거죠. 이 사회도는 그 집단 내에서 서로 누구는 누구를 좋아하고 누구는 누구를 좋아하고 나는 저 사람을 좋아하지 않는데 관심이 없는데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좋아할 수도 있고요. 또 서로 상호간에 좋아할 수도 있고요. 또 갈등 관계를 일으킬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사회도를 이렇게 딱 보면 집단 내에서 이 사회 구성원들 간에 상호작용을 알 수가 있어요. 누가 친밀관계에 있는지 또 쌍방이 좋아하는지 일방적으로 좋아하는 것인지 갈등관계에 있는 것인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이 사회도 우리가 중요한 도구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사회도는요, 사회복지 실천 과정에서 주로 집단 개입에서 집단 구성원들의 변화 과정을 측정할 때 활용을 해요. 그래서 사회도를 여러 번 그려서 비교해 봄으로써 집단의 특징적 상호작용과 대인관계 유형의 변화를 파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전에 배웠던 가계도나 생태도는 주로 가족을 대상으로 해서 개입을 할 때, 사회복지를 실천할 때 쓰는 사정도구라고 한다면 이 사회도는 우리 집단을 대상으로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우리 사정도구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회도는 주로 집단과 일하는 사회복지사가 집단 내에 소외자, 또 2인군, 또 3인군, 결탁, 경쟁관계, 하위집단, 연합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유용한 도구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친밀관계, 갈등관계, 상호관계, 또 일방적인 관계, 이것을 그림으로 표시하는 것을 우리가 사회도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요. 사회적 지지망 그리드입니다. 사회적 지지망 그리드. 우리 사정도구 중에서 사회복지사는 이웃관계 등 가족 외부의 사회체계들과의 상호작용을 평가하기 위해서 사회적 지지망 그리드를 그리게 돼요. 이 사회적 지지망이라는 것은 클라이언트의 환경 범위에 있으면서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사람들 또는 체계를 우리가 사회적 지지망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 의지할 수 있는 사람 등을 의미를 해요. 가족들은 이러한 사회적 관계망을 통해서 사회적 지지를 받고요. 사회적 지지망은 클라이언트의 사회적 관계망 속에 주요 인물, 지지가 있는 생활 영역, 각 개인이 제공하는 지지의 구체적인 유형, 또 지지 제공자의 중요도, 또 지지가 상호적인지 일방적인지 여부, 또 개인적 친밀도, 또 접촉 빈도, 관계 기간 등의 정보가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적 지지망을 통해서 외부 사회체계와의 상호작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한번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번 사회적 관계망 그리드를 한번 보면요. 여기 이름을 이렇게 쓰는 란이 있어요. 자, 생활 영역, 물질 지지, 정서 지지, 정보 조언, 비판, 도움 방향, 친밀도, 접촉 빈도, 알고 지낸 기간, 이렇게 있어가지고요. 예를 들어서 1번, 윤춘모 하면은 생활 영역에서는, 학교, 3번 이렇게 쓰고, 또 물질 지지에는, 가끔 제공한다. 1번, 이런 식으로. 2번에는 홍길동은 이웃 6번, 이렇게 해가지고 쭉 표시를 해보면, 이 사람들이 어떤 관계망을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볼 수가 있는 거죠. 클라이언트에 대해서. 그래서 이 사회적 관계망 그리드는 이렇게 사회의 외부 관계의 상호작용 정도를 우리가 볼 수 있는 사정도구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생활력 조사예요. 이 생활력 조사는
모든 사업 실천에서 공통적으로 쓰이는 방법인데요. 클라이언트의 생애 동안 발생한 사건이나 문제의 발전 과정을 사정하는데 아주 요긴한 그런 도구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이 생활력 조사는 출생부터 개입 시점까지 클라이언트 시간별로 클라이언트의 가족 문제, 건강 문제, 대인관계 문제 등을 클라이언트의 삶의 다양한 시기에 여러 특징들을 조사해서 구체적으로 기록해 봄으로써 클라이언트의 현재 문제 상황을 사정하는 사정 도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생활력 조사 한번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고요. 생활력 조사 서식은요, 이 첨부 파일에다가 올려놨으니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사회복지 실천 과정에 있어서 이제 5단계를 지금 배우고 있는데요. 5단계 중에서 지난 시간에는 접수 및 자료 수집 단계 이렇게 배웠고요. 오늘 사정 단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앞 시간과 지금 이번 시간까지 통틀어서 우리 사정에 대한 개념 여러분들 배웠고요. 또 개인에 대한 사정, 또 가족에 대한 사정, 또 사회 환경에 대한 사정에 대해서 한번 배웠고요. 마지막으로 이번 시간에는 우리 사정을 하기 위해서 유용한 사정 도구에 대해서 한번 쭉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 이 배운 우리 사회복지 실천 과정의 두 번째 단계, 이 사정 단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사회복지 실천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전하면서 여기서 모든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업 받으냐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